아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리머니입니까? 아니요, 이건 공개적인 처형 행위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기심과 존중이 사라져버린 추악한 진흙탕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 썩어빠진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신태영 감독의 경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언론 플레이, 끝없는 비난, 그리고 마침내 팀 전체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 세리머니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겁니다. 역겨운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아주 작심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축구판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다. 자, 여러분, 황 감독은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태의 본질, 바로 그 범죄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럼 그 죄악의 본질이 대체 무엇입니까? 보복성 인터뷰를 쏟아낸 신태영 감독이나 그 보복에 보복으로 답한 이청용의 그 골프 세리머니나 결국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바로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축구판 전체의 대의보다 위에 올려놓은 죄. 이건 그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팬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처절한 배신 행위란 말입니다. 정말이지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서로 네 탓이라며 멱살잡이하는 두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이, 캐리그라는 우리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팬들이 그 화염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리그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에서 원팀이라는 단어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후배들에게 강조하던 그 정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원팀은 그저 입에 발린 껍데기뿐인 구호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순간 팀이라는 가치는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축구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신태용과 이청용 이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울산의 그 진흙탕 싸움은 우리 한국 축구라는 몸 전체에 퍼져버린 암세포의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 끔찍한 암의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실패를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지긋지긋하고 모순적인 패턴을 말입니다. 대표팀이 이기면 뭐라고 합니까? 결과는 좋았지만 경기력이 형편없었다. 아주 근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럼 경기 내용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요. 결국 축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라며 타박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평가전에서 새로운 선수를 시험하고 전술을 테스트하면 대체 언제까지 테스트만 할 거냐라며 매섭게 몰아칩니다. 반대로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면요. 왜 바꿀 용기도 없는 보수적인 축구를 하냐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논리의 함정이 보이십니까? 이건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실패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성공을 원치 않는 자들의 비열하고 뒤틀린 논리일 뿐입니다. 사방에 덫을 파놓고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덫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사에서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치 실수나 실패를 기다리는 것 같은 축구판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화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과감한 돌파, 창의적인 스루 패스를 시도하기보다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 안전한 백패스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는 사치가 되고 안전한 플레이만이 미덕이 되는 그런 좀비 축구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감독이 내일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단두대 위에서 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갈 시간과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성적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몇 경기 부진하면 곧바로 칼날을 휘두를 준비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축구파는 거대한 개 바구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바구니를 탈출하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그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바로 그 추악한 모습 말입니다. 동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건설 현장이 아니라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잔혹한 생존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축구의 썩어 문드러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판결이 있습니다. 가장 역겨운 모순 말입니다. 저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우리 팬들에게는 한 목소리로 한국 축구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증오의 전쟁터에 어떻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막힌 바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라운드 안팎에서 벌어지는 저 추악한 암투를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팬들이 한두 번의 패배 때문에 등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혐오감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사라져버린 그 공동체에 혐오를 느낍니다. 끝나지 않는 개인적인 이전 투구에 지쳤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축구계 전체에 퍼져버린 이 독성 가득한 환경에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우리가 티켓을 사고 유니폼을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땀과 열정, 그리고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투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저격과 비난,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이기적인 플레이, 팀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일 뿐입니다. 신성한 그라운드를 자신들의 유치한 싸움판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모순 덩어리를 대체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팬들은 팀이 약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축구의 영혼 자체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 썩은 냄새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의 문제는 사사이나 사모이 같은 전술 따위가 아닙니다.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를 따지는 그런 한가한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단 하나, 이 썩어빠진 문화 전체를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신태용과 이청용, 그들은 주범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어 온 이 삼류 막장 드라마의 새로운 배우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축구계의 뼛속까지 깊숙이 박혀버린 끔찍한 개인 이기주의와 실패를 기다리는 저열한 문화, 바로 이 두 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럽다, 수준 떨어진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집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팬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서 그저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반드시 다시 굳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